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예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수급 분석을 해서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더라도 좀 일반인 분들은 조금 더 탄탄한 재무, 좀 안전한 재무의 종목을 잡아서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재무를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텐데, 단순하게 여기 자산부채, 자본, 매출, 영업이익 비율을 본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필터하는 거 말고 좀 더 꼼꼼하게 필터를 하자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전제 틀은 되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이거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꼼꼼하게 필터할 때 봐야 되는 거는 이게 1번. 저는 헐렁하게 할 때는 부채가 자본보다 2배가 커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본이 500이면 부채 1000까지는 봐준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꼼꼼하게 보고 아예 처음에 할 때부터 존버를 염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비율적으로 자본이 부채보다 무조건 큰 애들을 일단 첫 번째는 골라야 돼요. 그리고 자본이 부채보다 압도적으로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게 첫 번째. 이거 좀 정리하면서 볼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이것도 제가 중요하게 보는 파트죠. 아마 매출액에서는 빨간색 이런 마이너스가 들어오는 게 없을 건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가 없는 애들, 이게 2번입니다. 하나도 없는 애들이요? 네, 기본적으로 헐렁하게 본다라는 거는 저는 여기서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라는 게 지금 뭐야 이거? 이 화면이 스냅샷인가? 네. 요약이잖아요, 재무 네. 요약. 네. 보면은 이제 3개년도랑 올해 이제 분기. 현재까지 공개된 분기들인데, 네. 4년도 미만인 거죠. 이하죠, 이하. 네. 그 정도를 봤을 때 없는 거 정도면 된다. 네. 꼼꼼한 재무 필터에서는 여기서 아예 없는 게 좋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두 개 있어도 되는데, 차라리 한두 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이 아니라 과거에 있는 게 낫다. 즉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애들이 낫다. 얘네들은 근데 지금 당장 작년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다시 흑자 전환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니.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거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도 되게 꼼꼼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필터하는 게 낫죠.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 4분기에서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마이너스 그대로 적자 연속으로 가게 되면은 좀 힘들어지는 회계 재무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헐렁하게 보게 되면은 1번과 2번의 조합이죠. 얘네의 자본이 충분히 이 마이너스를 버텨내기 때문에 헐렁하게 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라고 조합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이 그냥 단순 꼼꼼하게 필터를 할 때는 마이너스 이런 거 아예 없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다시 해야 될 거예요. 꼼꼼한 자본 필터가 아니라 요렇게 하는 게 맞겠죠. 꼼꼼한 자본 필터라고 하면 무슨 마치 우리가 같이 투자하는데 이 정도로 봐야 된다고 네. 오해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재무 필터에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존버까지 의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숫자가 개선되고 있거나 우상향인 거. 네, 0 또는 플러스, 우상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횡보 또는 우상향. 근데 횡보라는 게 정확하게 막 똑같은 숫자가 나오긴 어렵잖아요. 대충 느낌상 네. 비슷비슷하던가 아니면 좀 네. 개선이 확 눈에 띌 정도로 되고 있던가. 네, 그런 거 얘기하는 요 거예요. 정도예요. 629짜리가 563이라면은 이거를 하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볼 것이냐, 요 정도인데, 이것도 좀 기준을 잡아주게 되면 저는 고만고만하게 봐요. 10% 이내 정도면은. 20%면은 좀 하락인 거니까요. 그렇게 나누기도 애매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조금은 더 현저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네. 근데 꼼꼼하게 본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래도 기준을 굳이 부여하게 되면 10% 내외 오차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행하거나 우상향하는 게 좋다. 이게 뭐 3년 전, 4년 전 거까지 비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이 그래프를 만듦에 있어서 그냥 이거를 네. 500을 점을, 여기가 500이에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629를 점을 찍고, 그 다음에 563을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올해 나오는 거에 대한 예상 지표면은 이 세 개를 연결해야 그래도 그래프 모양이 나오는 거겠죠. 그냥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한
그냥 자료로서 네네네네. 활용. 그렇게 해서 3개 점을 찍어보고 예상되는 곳에다가 올해 거 예상해보게 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점을 찍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느낌이 그래도 이거는 우상향까지는 아니지만 옆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으니, 예, 뭐 예를 들어 찍었는데 여기가 막 이렇게 돼서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딱 모양만 봐도. 네, 거기서 이제 꼼꼼하게 할수록,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거 해요. 그냥 우리는 꼼꼼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꼼꼼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가급적 이 우하향이 포함되지 않는 종목이 제일 좋죠. 알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제 네 번째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 번째에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요 숫자와 자기자본 숫자 요거를 봐요. 이거를 봄에 있어서 쉽게 말하게 되면은 이 숫자가 한 10배 이상 차이 나면은 재무적으로 진짜 튼튼해요. 이유가 뭘까요? 얘네가 가진 돈 대비 얘네가 지금 비즈니스 리스크를 크게 안 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 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많으면 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좋은 거죠. 근데 그거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은 그만큼의 마이너스 숫자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보게 되면은 요거 나오는 숫자들을 보게 되면은 고에 준하는 숫자의 마이너스가 나와요. 여기도 보게 되면 5고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찍을 수 있는 플러스 숫자에 준하게 동전의 앞뒷면이거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되게 모순된 말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종목이 성장성을, 안정적인 영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런 거? 얘네 되게 막 무리한 영업 안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존버가 된다. 네. 네. 이 말은 기업의 존버 가능성이 올라가. 네. 맞아요. 이제 다른 종목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네. 저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애들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단한 애들이에요. 네네. 네. 한류 AI 센터. 네. 이 마이너스긴 한데 요때쯤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요때쯤으로. 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 재무가 느낌이, 얘네가 뭐 그냥 이거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정도 마이너스를 내는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의 자본이 한 1000억 이상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덜한데, 이런 느낌일 때 이렇게 10배도 차이가 안 나게 되면은 이거를 지금 이 필연성을 보셔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됐잖아요, 자본이. 네. 이게 가능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자본 잠식이거든요. 자본 잠식이 지속되면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즉 퇴출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얘 관리 딱지 붙었죠.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쉽게 이해시키면, 자본이 이제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라서 어차피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었는데, 여기가 네. 플러스이더라도, 플러스 네. 폭이 크더라도 얘가 그 큰 폭의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은, 그리고 얘네 둘이 그렇게 큰 격차가 없으면은 금방 이 자본 잠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얘는 작고 얘는 큰 거를 고르는 게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네,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존버의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이네요. 네. 이게 제가 말하는 가치 투자나 성장성 이런 베팅하고는 달라요. 근데 회계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뭐 이거 얘는 됐으니까 다시 원래 페이지로 원래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성장성 베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존버 가능성이에요. 존버 가능성의 이유는 뭔데라고 하게 되면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였다 잘 적어주셨잖아요. 거래량이 막 빵 터져서 여기서 매수를 딱 했는데, 여기서 얘가 순간적으로 좀 흐름이 약화되고서 이렇게 했었을 때 유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유턴이 될 때 여기서 다시 기회가 나오는 건데,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물리적인 시간이죠. 이게 뭐 짧으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3개월, 6개월, 1년, 또는 길게는 뭐 3년,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존버를 하려면은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5년을 버틴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소한 이 기업이 5년은 버텨줘야 돼요.
기업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존버에. 기업이 그 시간은 버텨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파동을 이용해서 우리의 잘못된 포지션을 다시 원 흐름 안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맞추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 존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존버가 아니라 여기서 뭔가 관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되려면은 포지션 청산 안 하고 네. 그러려면은 제가 이거를 최소한 10분의 1로 본 이유는요. 여기 분기당 10분의 1이면요. 여기서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다 마이너스라고 했었을 때 10분기거든요. 그쵸? 얘를 놓고 보게 되면 얘가 매 분기마다 마이너스 5씩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100분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꼼꼼한 재무라고 했었을 때 최소한 10분의 1을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10분의 1보다 얘처럼 100분의 1 정도 되는 애들이 존버의 느낌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거 최소 그리고 이렇게 클수로 요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계속 저평가 우상향 성장성 베팅의 회계 이 재무제표 분석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런 거보다도 이 기업의 진짜 그냥 생존 가능성에 대한 거 베팅이네요. 이거는 그냥 네. 필터네요. 네. 어쩔 수 없는 게 처음에 입구를 뭘 열고 들어갔냐라고 했었을 때 이걸 열고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걸로 이용해서 매매를 시작한 이상 여기에 맞는 분석으로 일관성 있게 가야지 이걸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성장성 재무제표를 들이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좀 안 맞아요. 진짜 그거 맞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오는 경우 있는데 그거는 진짜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대형주들이 수급 붙어주는 장세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퍼가 너무 높은데 들어가서 네. 존버가 되면 네. 그만큼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아니죠. 방금 전 근데 아니죠가 아니라 맞는데 그거를 반대로 이제 해석하게 되면은 자 이걸로 이용해서 매매가 플랜 A 제대로 돼가지고 이 파동 안에서 끝나고서 매도 치고 나왔어요. 수익까지 내가지고 그러면은 이 밑에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네. 이걸 이용해서 했는데 플랜 B로 갔어요.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좋든 싫든 존버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존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존버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아까 전에 말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포지션에서 실패가 되면서 이 흐름을 맞이할 거예요. 플랜 B로 가죠. 특정 행위들을 여기서 이제 관리하면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관리하면서 만들 때 이미 여기서 실패를 했었잖아요.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필연적인 추가 행위가 필요한데 이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얘네들 또는 기업의 성장성, 저평가 이런 게 조금은 더 필요해요.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게 얘네들하고 필연적으로 엮여요. 그러면은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황 직면하고 나서 그때 얘네들을 조금은 더 디테일하고 빠르게 하면서 저평가 상황까지 기다리면서 저평가 상황이 오게 되면은 쫄지 말고 해야 될 거 해라. 요 판단 용도로 쓸 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였죠. 이거를 이때 가서 지금 봤더니 저평가가 아니네 더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면은 답답할 수 있으니 네.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저평가돼 있는 거를 먼저 필터를 해서 들어가면 요것도 좀 빠르게 이렇게 이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근데 요거까지 다 맞추는 거는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울 거다. 네, 맞아요. 보이죠? 네. 그거는 왜냐면 방금 전에 요게 나오는 거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타이밍. 여기서 최초 포지션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평가 투자. 그러니까 네. 바닥잡기랑 조금 더 가깝죠. 대신에 바닥잡기인 대신에 얘네들은 없는 게 있어요. 수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이 상황이 오게 되면 거래량이 마를 거예요.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와 성장성 저평가 매매는 이 두 개가 공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공존하는 경우가 나오긴 나오는데 요런 타이밍이겠죠. 요 타이밍 정도겠죠. 그런 거 잡으면은 그런 게 가장 좋은 매매인 건 막 저도 좋아하는 매매이자
그런 게 제일 좋긴 한데 초보라고 단정하면은 찾기 진짜 힘들 거예요. 자, 언니님은 이제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를 할 때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그럼 여기예요? 제일 좋아하는 자리요? 네. 있기만 하면. 그거랑 버금가는 거는 저는 차라리 있기만 하다면은 얘랑 쌍두마차 같아요. 얘랑 아니면은 이렇게 N자형 대세상승. 아예 계속 탱크처럼 치고 가는 애들. 아예 계속 높아지는 애들. 아니면 바닥 전환. 얘네 두 개는 제가 좋아하는 쌍두마차일 것 같아요. 뭐 추세적으로 보면 얘가 더 당연히 힘이 더 있을 테고 얘는 자리적으로 안전하고. 네, 맞아요. 확실하게 특징이 있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이때 잡을 때조차도 어쨌든 거래량을 이용해서 하시겠네요. 이런 거 잘 안 하시네요? 이런 거?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를 제가 이 포지션을 취해서 플랜 B로 가서 얘를 살리는 목적에서의 이거는 하는데 네. 얘를 최초 포지션으로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냥 제 답답해서 못하죠. 성향이죠, 이거는. 개인 성향으로 이거 하느니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는 제가 좋든 싫든 간에 종목 관리를 위해서 항상 하는 거예요. 그냥 굳이 따지게 되면 시금치 반찬인데 네네. 계좌 건강을 위해서 시금치 반찬은 매일같이 먹어요. 좋든 싫든 매일같이 먹는데 밖에서 외식하러 가는데 다시 시금치 식당으로 가진 않죠. 고기 먹으러 가겠죠.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언니님은 요 자리랑 요 자리를 선호하는데 보면은 이 자리가 이제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요거를 찾는 것보다는 얘가 더 많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얘가 더 많이 나오죠. 네, 그럼 요거를 하다 보면은 요렇게 가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요런 게 또 나와 보이면은 이제 기분 좋게 요것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을 선호한다는 것 자체가 얘의 플랜 A는 그대로 수익이고 얘의 플랜 B는 얘를 무조건 야기해요. 그렇죠. 1번에서 1로 무조건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 매매는 제가 하기 싫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매매예요. 근데 이 매매를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서 계속 물타기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비중을 다시 맞추고 이 첫 번째 실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현실에 맞게 평단과 비중을 재조정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기다림이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은 얘를 맞이하겠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했던 얘기 계속 질문이지만 지금 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질문하자면, 아니 여기서 이렇게 꺾였을 때 왜 여기서 미리 손절 안 치냐, 아니면은 뭐 익절해가지고 보합권에서 매도하면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이제 맨날 또 하는 얘기이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근데 언니님이 유리하다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통계를 내면 그게 유리하다, 이 얘기인가요? 나는 그걸 잘해인가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둘 다 같아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인 것도 맞는데 주변을 보게 되면은 잘하는 사람을 진짜로 프로들조차도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그 차이가 커요. 제가 못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면 그만이지만, 근데 저 말고 이 매매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해가지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이런 컨텐츠 자료 말고 저는 이제 프로 활동하거나 실제로 프로 생활 했었을 때 저랑 스타일 다른 진짜 프로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하는 거 봤었을 때 그 사람들도 매수하고 칼손절 딱 그것만, 그 방법 하나로만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만약에 그 방법 하나로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이 예를 들면 10억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막 10억 다 베팅해갖고 맨날 그러고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롱런 하는 사람이 없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끔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한 1년 뒤면은 책상 빼죠. 이건 뭐 그런 사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냐를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남기면은 누구는 손절 쳐갖고 막 이만큼 돈 벌었다던데 막 그런 얘기 막 들고 오시는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보세요. 내 전재산 여기다가 꼬라박아가지고
안 되면 손절 치면서 나 이런 매매 해야지라고 하면 그 누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때로는 그냥 전량 손절이 유리하네 이 방법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시는 사람들이 포지션, 종목을 선정을 하고 올라가기를 기대하지만 안 돼서 꺾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칼 손절, 그 다음에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또 꺾이게 되면 칼 손절,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플러스가 이 마이너스를 다 상쇄한다, 이 방법 하나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이기 힘들어요.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칼 손절 이렇게 할 거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밖에 못 노려요. 여기 네. 진짜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들어가서 진짜 바닥이니까 손절을 해야 되겠지, 자기가 네. 생각한. 네. 그래서 노릴 수 있는 게 진짜 요 지점밖에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여기를 못 노리잖아요. 요 지점이 돼요, 어떻게 되든. 그럼 또 네. 기다림과의 싸움이에요, 또. 네.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은 또 의미 없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네. 이러나 저러나. 네. 그죠? 네,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방금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방금 전에 이야기 해준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매매를 하는 사람은 바닥주 매매를 노리는 사람들이 칼 손절을 한다라는 거는 차라리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거는 플러스가 히팅을 하게 되면 크니까. 네. 얘 한 100을 먹을 때 얘네 마이너스는 이 바닥에서는 나봤자 마이너스 하나에 20 정도 선에서 가능하니까, 얘네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한 번 먹을 때 뭐 한 대여섯 번 지고 한 번 터뜨렸을 때 그게 충분히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매매가 그러면은 급등주 아니면 수급을 이용한, 거래량을 이용한 이렇게 단기 단타 매매냐라고 하게 되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만 그쵸. 노리게 된다니까, 요 자리. 그쵸, 말도 안 되는 그쵸, 자리. 그쵸. 네. 네. 그리고 바닥이기 때문에 손절을 더 안 하게 돼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네. 여긴 바닥이니까 조금 어긋난 것뿐이지 오차 범위지라고 또 그렇게 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돼요. 네. 이상한 방향으로. 네. 그래서 논리에 안 맞다는 거를 알게 되죠, 하다 보면.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 논리의 시작이 무조건 칼손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조금 그 얘기를 구체화하게 되면 단기 단타, 수급, 테마주 또는 거래량을 이용한 수급이나 파동 매매를 하는데 칼 손절이 정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처방전은 직접 해보세요. 두 번째 처방전은 간접 경험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칼 손절로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해결책은 마이너스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냐 없냐가 결국에는 승부수가 돼요. 자기가 마이너스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를 컨트롤을 한다는 건 이미 때려 맞은 거잖아요. 거기서 현실적인 컨트롤은 여기다가 시간을 주면서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다운그레이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새로운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의 마이너스를 이 안에서 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적정 마이너스 폭으로 재조정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말고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거든요. 그냥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예전부터 이런 유튜브에, 제 개인 유튜브에도 언니님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냥 말로. 네. 이제 말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려가면서 상황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네. 제가 봐도 조금 설득력은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설명하지만 정말 많이 반대 질문을 받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를 진짜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번 대답은 일단은 직접 해보세요. 뭐라도 감을 잡아야 그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또 요렇게도 한번 설명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네. 샀는데 이제 떨어지면 칼 손절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네.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거든요. 스스로의 이 계좌 상황과 그 종목에 네. 베팅한 비중이. 네. 만약에 내가 뭐 100을 갖고 있는데 여기 1만 들어갔어요. 네. 떨어지면 손절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1이 들어갔으니까. 네. 물론 그 의미를 찾자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1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라는 생각 누구나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여기에 100이 들어갔거나 90이 들어간 사람은 네. 손절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결국에는 이 말은 칼 손절을 한다는 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계속 거의 맥스에 가까운 베팅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또 가만 보면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중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이렇게 하는 분이 없어요. 별로. 네. 5 들어간다던가 10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되게 일부만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소액으로만. 네. 저 연습 삼아 한다 그러면서 이런 네.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한 얘기랑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뭐하러 손절을 해?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논리의 주장을 펼치는 분들을 보면. 네,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을 한다. 아니면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뭐 이런 방법론보다 현실적인 투자에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게, 재미없는 얘기로 하게 되면 비중관리다,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포용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주식 투자에선 베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 어떻게 내 계좌에서 베팅을 하느냐. 왜냐면은 저는 단순 비중관리보다는 조금은 더 내 계좌를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베팅 행위, 일련의 그 전략 프로세스를 짜는 것 자체가 되게 전략적이고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약간은 언니님이 실전 매매하면서 보여주신 거죠. 그쵸? 저희가 이제 이 형식상 어쩔 수 없이 지금 단기 단타 막 이런 것만 보여드렸지만, 네.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네네. 비중을 채워나가고, 네. 최초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네.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려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좌에서 그냥 단순 비중으로 딱 정해서 생각하게 되면 되게 고리타분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비중은 결과물이고요. 비중 전에 나오는 게 나는 비중 이만큼 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특정 케이스에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얼마 정도의 베팅이 가능할까, 그 안에서 나는 얼마를 뽑아낼 수 있고 얼마의 리스크를 지고 있는가, 이게 조금은 추론이나 이 전략에서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이게 몸에 배야지 조금 더 높은 플러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 두 개를 컨트롤해서 플러스를 만드는 이게 있어요. 지금 언니님 설명을 하면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 같고, 겪은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하네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차차 계속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뭐 아무리 그려도 이런 거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는 참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이제 차차 각 사례를 들어서 계속 보여드리고, 실전으로 보여드리고, 뭐 가능하면은 설명도 계속 곁들이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저희 유튜브 계속 꾸준히 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끊지 않으면은 계속 어려운 얘기를 하실까봐. 네. 이거 보는 분들 중에 한 부류의 분들은 이런 걸 겪지 않아서 이게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실제 접목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실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지 아예 모르는 분들은 네.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영상 중에서 더 쉬운 것부터 이렇게 보고 오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싶은 분들은 사례를 보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배워가면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머리로 아는데 내가 못한다는 거는 그건 모른다는 얘기 같아요. 그쵸. 구체적인 뭔가를 모른다던가, 아무튼 네. 방향이 잘못돼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시고 연습하면서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게 투자의 핵심이죠. 투자 영역은 지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을 진짜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소화해서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만드는 게 진짜로 어려운 영역이라서 같이 하시죠. 네. 네. 보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 거기 오셔서 본인이 하는 거 좀 남기세요. 저희 지금 아직까지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네. 뭘 해라 이렇게 미션을 안 줘서 그런지 네.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이 아직은 없는데, 네. 그래도 계속 가입하시고 가입 인사 남겨주시고 뭐 네. 조회는 하시고 그러는 걸 보면은 관심이 있는 걸 저희가 알거든요. 네. 근데 관심으로만 남겨주지 마시고 하나하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기록 남겨주시고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같이 이제 참여하시면서 본인이 발전해야 돼요. 본인이. 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서 이 들어간 지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떤 형태로
소화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뭐 정해진 폼은 없어요. 되게 자유롭게 알고 있는 만큼만. 첫 번째, 완전 초보는요, 이거 정리가 안 돼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거를 최대한 자기가 표현해 보려고 해보세요. 그게 첫 번째 노력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주려고 해보세요. 그러다 보게 되면요, 이게 쌓이게 되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여러분들은 아니면은 지금 홍길동님은 요 부분에서 요 생각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게 제 기준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앞선 생각들과 이 부분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조금만 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팁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어떻게 소화를 하고 있는지를 남겨주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이 이렇게 지식을 제가 아는 선에서 지금처럼 전달해 드리는 거 말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니 이 부분을 많이 표현해 주세요.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를 할 때 원하든 원치 않든 존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네. 이제 늘어지는 거죠, 관리가. 네. 그럴 때 그 기업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애초에 필터하는 거에 대해서 꼼꼼한 재무 필터라는 제 주제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는 이런저런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보시는 분들 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죠? 네. 이제 새해입니다. 해피 뉴 이어고요. 저희 방송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다 잊지 마시고요. 카페에도 가입해 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